예, 이제 어디 볼 거냐면요. 123페이지는 123페이지에 그 비유동 부채 쪽을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자, 비유동 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을 비유동 부채다라고 해요. 1년 이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을 비유동 부채라고 하는데, 요 비유동 부채 쪽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셔야 될 개정 과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사채가 있어요. 사채. 자, 사채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뭐 장기 차입금 이런 개정 과목을 배울 거고, 장기 차입금은 아시는 개정 과목이에요. 차입금인데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차입금, 그걸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배워야 될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세 가지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부터 사채부터 보겠습니다. 사채. 자, 여러분들 교재 그 123페이지에 사채 보시면은 사채의 해서 나와 있죠. 예,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채가 있는데 먼저 사채가 뭐냐? 사채가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채란 자, 사채는 이렇게 종이에요, 종이. 예, 종이인데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대표적인 종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부채로 돈을 끌어들일 때 대표적으로 발행하는 종이가 뭐냐면요. 사채예요, 사채. 자, 그 다음에 자본으로 돈을 끌어들일 때 대표적으로 발행하는 종이가 뭐냐면요.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돈을 조달할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거는 이 발행자 입장 있잖아요. 사채를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했을 때의 개체를 이제 보게 될 건데, 자, 앞에서 우리가 유가증권이라는 거 배웠었죠.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발행자 입장이 아니라 사채나 주식을 구매한 자 입장에서의 분괴를 배웠었단 말이에요. 예. 구매자 입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발행자 입장을 볼게요. 발행자 입장. 자, 그럼 사채인데 사채란 뭐냐? 사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채라고 적혀 있고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10,000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다음에 발행일이 나와 있어요. 발행일. 뭐 발행일이 X 1년 1월 1일이다. 그다음에 만기일이 나와 있어요. 만기일이 X 2년 12월 31일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자율이 나와 있어요. 이자율이 10%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자 지급일이 나와 있어요. 이자 지급일이 매년 말일이다라고 할게요. 매년 말일. 자, 그래서 사채라는 종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 중에서 중요한 게 요 10,000원이라는 거와 요 이자율 요걸 아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액면금액이다라고요. 액면금액. 그 다음에 요 이자율은 액면이자다라고. 액면이자. 액면이자. 자, 액면금액은 만기일날에 만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을 액면금액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이자 지급일날 이자 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을 액면이자다라고 해요. 액면이자. 그래서 사채란 걸 발행하면은 이 종이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액면금액하고 액면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있잖아요. 회사가 돈을 빌릴 때 그냥 돈 빌려주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이런 종이를 한 장 써서 이제 빌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X1년 1월 1일 날에 이 종이를 발행을 한 거고 그 다음 X2년 12월 31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날에 요 금액 갚겠다라는 거예요. 액면금액 10,000원 갚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린 거니까 매년 말일 날에 이자율을 10%씩 지급하겠다. 요게 액면이자예요. 액면이자는 액면 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예요. 액면 금액의 10%예요. 액면 금액 10%. 그래서
사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줘요. 두 가지를 줘야 되는데 뭐하고 뭘 줘야 되냐면요. 만기일 날에 액면 금액을 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날에 액면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급하는 증서가 예, 사채다라는 거. 그럼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만기일 날에 돈 받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날에 이자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 이 사채를 구매했을 때 목적이 만기 보유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썼어요? 만기 보유 증거.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성이 있고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이면은 단기 매매 증거. 이 외의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의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123페이지 거기 2번의 사채 발행 유형을 볼게요. 사채 발행 유형. 2번의 사채 발행 유형. 자, 2번의 사채 발행 유형. 자, 사채 발행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증 발행. 자, 그 다음에 액면 발행. 자,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증 발행, 액면 발행, 할인 발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기 X1년 있고 X2년 있다라고 할게요. 자, X1년 1월 1일 날에 사채를 발행을 해요. 시장에다가 내놨어요. 자, 시장에다가 사채를 10,000원에 사라고 내놨어요. 10,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채를 10,000원에 사시면은 저희가 이자율 10%로 해서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1,000원씩 지급할 거고, 그 다음에 X2년 12월 31일은 만기일 날에는 액면 금액 10,000원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채를 팔려고 시장에다가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채를 10,000원 주고 샀을 때 보장되는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지금 10%이죠. 예, 액면 이자율 10%, 액면 이자율 10%만큼 보장을 하겠대요. 자, 근데 옆에 시장에 나와봤어요. 금융시장. 자, 금융시장에 나가서 적금을 들려고 했어요. 적금. 자, 적금을 들려고 가서 봤더니 적금. 자, 적금을 들러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통장에다가 10,000원만 넣어놓으세요. 이래요. 10,000원을 넣어놓으면은 저희가 매년 말일 날에 이자를 12%씩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인 만기일 날에는 원금 10,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적금에서 보장되는 이자율은 지금 몇 프로예요? 12%죠. 예, 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해요. 금융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을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다라고 하거든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12%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은 돈 10,000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채를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 적금 들고 싶겠어요? 적금 들고 싶겠죠? 예, 그럼 사채가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자를 더 못 받는 거잖아요. 적금에 비해서 이자를 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가액을 깎아버려요. 한 9,600원 정도 되면 그때는 팔리겠죠. 왜냐하면 덜 받는 200원, 200원만큼 덜 받잖아요. 총 400원만큼 덜 받잖아요. 예, 매년 가지고 있으면은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냐면요. 싸게 팔아서 나중에 만기일 날에는 원금 10,000원, 이 부족한 부분에 400원을 더 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가액이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면은 아무래도 싸게 팔아야 될 거고, 시장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8%였다. 그러면은 사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잖아요. 이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더 낮은 거, 예, 아니 높은 거,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을 때 액면 이자율이 사채에서 주는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사채에서 더 많은 이자율을 줄 때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거인데 이건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이고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더 클 때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니까 할인 발행해야 되겠죠. 이 할인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액면 금액이에요. 액면 금액보다 비싸게 팔면 할증 발행, 액면 금액보다 싸게 팔면은 할인 발행인 거단 말이에요. 예,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요.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그 123페이지 2번의 사채 발행 유형, 124페이지 상단에 표 있잖아요. 예, 그 표에 보면은 그 구분해 가지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비고란의 내용 설명을 제가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이었고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아니고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그 3번에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있죠? 요게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자, 세 번째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발행 시 회계 처리. 자, 먼저 할인 발행부터 볼게요. 할인 발행. 근데 할인 발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사채를 발행하는 거를 할인 발행이다라고 해요. 액면 금액보다 싸게 발행하는 걸 할인 발행이다라고 하는데 그 124페이지 사례를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할인 발행 있죠? 자, 할인 발행의 사례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그거부터 볼게요. 자, 할인 발행 그 사례를 통해서 자,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는데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8,000원이 들어오죠. 8,000원. 네, 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8,000원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계속 볼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12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할인 발행.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할인 발행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자,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자, 거기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쪽 보고 계시죠? 자, 사채를 발행해서 돈이 들어와요.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차변에 현금이 8,000원이 들어와요. 8,000원. 예,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8,000원이에요. 차변에 현금이 8,000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 종이를 발행해서 일단 들어오는 돈을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예, 사채라고 하는 종이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8,000원이었던 거잖아요. 차변에 현금이 8,000원이 들어와요. 자, 들어오고 이 들어온 돈 중에서 예, 사채를 발행하면은 현금이 8,000원 들어오는데 지금은 돈이 8,000원이 들어오지만은 거기 액면 금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0,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액면 금액은 만기일 날에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이단 말이에요. 만기일 날에 회사가 갚아야 될 빚, 그거를 액면 금액이다라고 했어요. 액면 금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했어요? 사채로 쓰라고 했었죠. 사채. 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 액면 금액은 사채로 쓰는 거예요. 사채. 예. 그래서 이 사채 얼마가 되냐면요. 10,000원이에요.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언제 쓰는 거냐면요. 사채를 발행 언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은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만기일 날에 갚아야 될 빚이단 말이에요. 액면금액은 만기일 날에 갚아야 될 빚이고 그 빚을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쓴단 말이에요.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 네. 얘는 비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예요? 8,000원이죠. 근데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얼마를 싸게 발행한 거예요? 2,000원 싸게 발행한 거죠. 예. 이렇게 사채를 싸게 발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사채를 발행하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8,000원이에요. 예, 8,000원이 들어왔는데 만기일 날에 갚아야 될 빚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싸게 발행한 거예요? 2,000원만큼 싸게 발행한 거죠. 이렇게 2,000원만큼 싸게 발행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여기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의 회계처리인데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에 미달하게 사채를 발행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면 지금 발행자 입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발행을 하면 돈이 들어와요.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할증 발행 보세요. 할증 발행. 자, 할증 발행인데 자,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이다라고 해요. 그 사례 보세요.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얼마에 발행을 한 거예요? 12,000원에 발행한 거죠. 근데 액면 금액이 얼마래요? 10,000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12,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채라는 걸 발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가요? 차변. 차변에 현금이 12,000원 들어와요. 자, 지금 돈이 12,000원 들어왔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은 얼마냐? 지금은 12,000원 들어왔지만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 그걸 뭐라고 해요? 액면 금액이다라고 하죠. 액면 금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0,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액면 총액 10,000원. 액면 금액만큼 뭘로 잡아야 돼요? 예, 사채라고 잡으시면 되세요. 사채 10,000원. 예, 이렇게 분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2,000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사채. 얼마가 액면 금액을 초과해요? 2,000원만큼이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이죠. 이렇게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를 더 비싸게 발행해서 나온 차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있는데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만약에 액면 금액이 미달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인데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연도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정 과목을 그냥 외우세요. 돈이 들어오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 요만큼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까지는 사채, 그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의 정확한 성격은 요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그런 건 됐고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데 얘의 정확한 성격은 사채의 가산적 평가 계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 사채 발행 시액의 처리 방금 본 거 동그라미 1번에 액면 발행 있죠. 액면 발행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한 거예요. 액면 그 사례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액면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차변에 현금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사채 10,000원이죠. 액면 금액까지 사채로 잡는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4번에 사채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채 발행비 존재 시. 자,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의 비용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채 발행은 회사가 직접 못해요. 그래서 보통 증권회사한테 대행 맡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행을 맡기는데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예, 이러한 비용을 사채 발행비라고 해요. 종이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찍는 비용, 인쇄 비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채 발행비가 되는데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액면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자, 액면 10,000원 사채를 8,000원에 현금 발행하면은 자,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8,000원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예, 사채.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갚아야 될 빚. 만길 날에 갚아야 될 빚을 사채라고 했었죠?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0원. 예, 그것만큼은 사채를 싸게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를 똑같이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액면 10,000원인 사채를 액면 10,000원 사채를 8,000원에 현금 발행을 했는데 이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가 1,00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자,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현금 지출.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돈이 8,000원이 들어오죠. 사채 발행비가 1,000원이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사채 발행비는 그냥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면 돼요. 자, 사채의 발행가액이 얘가 얼마였었어요? 8,000원이었죠. 사채 발행비가 1,000원이 나갔으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8,0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예, 7,000원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7,000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사채, 할인, 발행차금.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사채 발행비를 사채 발행가액에서 그냥 빼버렸죠. 빼버렸더니 얼마가 됐어요? 7,000원이죠. 그 금액만큼 뭐가 더 증가해요? 사할차가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 사채 발행비만큼 사채를 더 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채 발행비는 결국은 다 어디에 반영이 돼요? 사할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일으키잖아요. 예, 사채 발행가액에서 빼버렸더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한다라는 거.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액에서 빼면 돼요. 빼고 분개하세요. 그냥 네, 빼고 분개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125페이지 4번에 사채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 사례 볼게요. 사례. 자, 사례. 자, 사례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8,000원에 할인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단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8,000원이에요? 7,000원이에요? 예, 7,000원이죠.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7,000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현금 7,000원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사채. 그럼 대변에 사채가 얼마가 잡혀요? 10,000원. 3,000원만큼은 액면 금액이 미달하죠. 이렇게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쓰시면 되겠죠. 네, 방금 요 사례죠, 요 사례.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액면 총액 10,000원의 사채를 12,000원에 할인 발행,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단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12,000원이에요?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죠. 네, 11,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를
12,000원에 할증 발행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단 사채 발행비 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으니까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1,000원인 거예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에서 빼잖아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11,000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차변에 현금 11,000원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1,000원이고 요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채와 관련된 거를 설명을 다 드렸고, 근데 그 옆에 페이지 가보시면 필수분기 연습 있죠? 예, 필수분기 연습. 그 필수분기 연습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예,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전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